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의 지속가능한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21% 클럽 페스티벌 자리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 사회를 담당한 다시입다연구소 박지원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2시간 동안 이 21% 클럽 페스티벌 진행을 해볼 텐데요. 먼저 연말 이 바쁜 행사 기간 와중에도 또 먼 곳에서 시간 내서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속가능한 의생활로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다 주제로 진행될 이번 21% 클럽 페스티벌 1부에서는 전국의 8개 지역에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천한 클럽들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클럽들이 어떤 시도와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확산 사례를 만들어갔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지역 기반 지속 가능한 의생활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패널분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눌 예정인데요. 숙과 나눔의 정상윤님 그리고 파타고니아 김광윤님 광주 한걸음 가게 김지연님께서 각각 지원서 그리고 기업 실천가의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21% 클럽은 아산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다시입다연구소와 21% 클럽이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영향력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달려와 주신 아산나눔재단 남인수 매니저님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남인수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와 계신 이 마루 180, 그 옆에 마루 360이라는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2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아산나눔재단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저희는 그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서거 10주기를 추모해서 가족 자제분들이 함께 출연해서 설립한 인간 재단법인이고요. 저희는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도 하고 또 기업들,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이런 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다시입다연구소와 함께 인연이 맺게 된 것은 저희 사회 혁신가 분들께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들을 우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입다연구소와는 저희 지난해 2023년부터 연을 맺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 오래된 기업 21% 클럽이라고 하는 전국과 함께 이런 지속가능한 생활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계약해서 저희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뜻깊은 시간들을 한 해 동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이 지속가능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입다연구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노하우를 잘 공유해서 전국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변화의 물결을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산나눔재단도 다시입다연구소가 앞으로 더 크고 많은 이펙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인수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아산나눔재단과 작년부터 함께 이 전국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었는데요. 저희 다시입다연구소를 지원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아산나눔재단에서 또 이런 다양한 조직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 많이 갖고 계시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멋진 환영의 말씀 전해주신 남인수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중에 다시입다연구소는 어떤 곳인지 알고 있지만 실제로 21% 클럽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저희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님께서 21% 클럽을 왜 시작했고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는지 앞으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 클럽 서울팀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입니다. 네. 21% 클럽은 우리 동네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 기획자들의 모임이고 커뮤니티인데요. 올해 처음 아산나눔재단과 함께 결성된 그런 커뮤니티인데요. 저희가 4월달에 처음 그러니까 아산나눔의 다시입다연구소 말고 또 지역에서 다시입다연구소처럼 이런 의생활에 대해서 환경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문화활동을 여는 곳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럽을 결성할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8팀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금 밀양, 파주, 나주, 대전, 부산, 양산 많은 곳에 8팀의 21% 클럽이 올해 처음 시작이 돼서 6월부터 열심히 프로젝트 그 지역에서 문화 활동을 지속 가능한 의생활 문화 활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대장정의 마지막 프로젝트를 저희가 전국 수선의 날 해서 10월 19일에 동시에 이 많은 지역에서 여러 수선의 날을 했는데요. 정말 이제부터 발표를 하실 테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있던 모습보다 훨씬 잘하시는 그 많은 그 팀들의 모습들을 보시게 될 텐데요. 총 28개 프로젝트가 이번에 21% 클럽에서 각 그 지역에서 열렸고, 그리고 모든 그 프로젝트를 참가자들의 수를 따져봤는데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또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알리고 많은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1부 인사이트 나눔은 총 3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클럽들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클럽들과 미팅을 하다 보니까 올해 활동이 총 3개의 주제로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결, 다양성, 가능성이라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각 클럽들이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주제를 이끌어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주제 연결의 첫 발표이자 시작을 맡아주실 부산의 알베르게 금곡 바이시스터즈 김부련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맞춰주시면. 안녕하세요. 21% 클럽 부산팀입니다. 부산팀은 문화공간 알베르게와 협동조합 바이시스터즈 수영구 바소랩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수선이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만나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 클럽, 21% 파티, 그리고 다시다 연구소를 응원합니다.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부산 21%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문화공간 알베르게 금곡의 운영자로, 그리고 오늘 또 함께 와주셨는데요. 그리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협동조합 바이시스터즈, 그리고 수영구에, 저희는 북구에 있어요. 근데 수영구에 있는 바솔의 요구나 스튜디오와 함께 세 단체가 올해 21% 클럽 부산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올해 어떻게 재미나게 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재미난 놀이의 시간들이 지역에서, 그리고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과 혹은 타 지역에서, 지역을 넘어서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에서 생활문화기획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기획을 할 때 가장 시작이 되는 질문이 지속 가능한가,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옷을 통해서 지역이 이렇게 문화적인, 그리고 지역의 인식까지 바꿔갈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올해 21% 클럽 활동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고, 항상 그 북구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도시와의 연결을 간절히 바랬었는데, 올해 21% 클럽 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바람들이 좀 간질간질 긁혀지는 시간들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 19년 정도 사립공공에서 도서관 활동가로 지냈었고요.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언젠가는 좀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부터 취향과 관심으로부터 환경에 아주 소소한 것들을 좀 걸음을 떼어서 같이 해보는 일들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고 문화 공간을 열고 바로 시작했던 것이 영희의 옷장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굉장히 옷 사는 거 좋아했고 동네에서 모자 많기로 소문이 나고 이제 그래서 그 큰 손으로 좀 알려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을 오픈하고 그 환경 수업을 학교에 가게 되었었고 그 환경 수업을 하면서 저에게도 어떤 약속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딱 1년 동안만은 옷을 사지 않겠다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된 영희 옷장 프로젝트는 한 1년 정도 12명의 릴레이 주자들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옷에 대한 인식들을 이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 나누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좀 소문이 나고 친구들이 찾아오고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더 재미난 그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을 두었던 21% 패티 호스터 모집에 응시를 해서 작년에 21% 호스트로 문화공간 알베르게가 활동을 하면서 21% 파티를 아주 재미나게 진행을 했죠. 또 그 모습을 본 협동조합 바이시스터즈에서 올해는 함께 무언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마침 21% 클럽을 모집한다고 해서 저희가 또 다시 도전을 해서 올해 부산 클럽으로 선정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1% 파티와 수선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 워크숍을 열 수 있는 자원이 어디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도 연결이 되어서 수영구에 있는 바소림과 같이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일들은 그 지역 안의 동행정복지센터의 축제에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은 의류 파티가 안 되니까 문구 파티로 또 참여를 하는 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선의 날 10월 19일은 저희 동네에 있는 청년 문화 공간이 개소를 해야 되는데 저희 행사 날을 기다렸다가 개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119라는 버려질 뻔했던 공간이 새롭게 청년들에게 문화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었는데요. 그 의미가 같이 맞닿아 있다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게 된 거죠. 그날 행사의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책을 보수하는 또 활동가들도 오셔서 책을 보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행사들을 계속 2년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서 고민은 이게 의류 교환이라든지 수리와 수선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류 교환은 그 벼룩시장처럼 인식을 하셨고 수리 수선 워크숍은 가지고 오면 누군가가 다 고쳐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 일에는 경험의 확장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질문 속에서 올해 그 수선의 날은 조금 더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들에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양발을 꿰매고 단추를 꿰매는 일을 거리에서 주민들이 쉽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동그랗게 상을 놓고 둘러앉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영상은 뒤쪽에 저희가 가지고 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올해 11% 클럽이 되면서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었고 누구와 무해한 이야기를 나누었는가라고 한번 쭉 적어본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사람과 동네와 지역과 지역을 넘어서는 발일들이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양산에 살고 있는 19세 청소년이 저희와 연결되는 재미난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패션쇼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요 중에 한 분이 19세 청소년이십니다. 그 워크숍 참여를 위해서 한밤중에 굉장히 긴 문자를 저희에게 보내왔어요. 그
그 문자의 내용이 감동적이었고 그 친구는 실제로 올해 이제 수소연의 날 때 스텝으로 같이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와 건강하게 연결이 되었고 갈 때 저 선물을 주셨는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함께 하셨던 많은 이제 주민들, 지역 그리고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 일을 함께 주체적으로 준비했던 스태프들의 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오늘 가서 꼭 얘기하라고 해서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그 앞쪽 장표 중에 그 청소년이 보낸 문자 장표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 청소년이 그 부산에서 방송된 이 알베르게 공급과 바이시스터즈 활동을 보고 인터뷰를 보고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티에도 오셨고 그 이후에 그 유유공간 개소식을 부산에서 또 진행을 같이 해주셨는데 그때 퍼포먼스 할 때도 또 같이 해주셨다고 하니까 너무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멋진 활동을 해주신 클럽원 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도 또 열심히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각자 다 다른 상장을 한번 준비해 보았는데요. 네, 부산에서 또 멋진 활동 해주신 저희 부산팀에게 상장 수여 앞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장명이 다 달라요, 여러분. 저희 읽어주시면서. 네, 위기 탈출 넘버원상 부산팀. 네. 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그래서 내용을 살짝 짧게 알려드리면 부산에서 요 수선의 날 활동을 하셨을 때 컨테이너 공간에서 진행을 하셨는데 물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다 젖고 이러는 와중에도 또 멋지게 행사를 진행하셨기에 위기 탈출 넘버원상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21% 클럽의 최다 파티왕이 계세요. 파주에서 정말 여러 번의 파티를 멋지게 진행해주신 파주 산호와 정보 책방의 산호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맞아주세요. DB 드림리더 박상현입니다. 이렇게 옷이 교환되는 모습 보면서 헬스트 패션을 약간 퇴치하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저는 DB 드림리더의 홍민채입니다. 일단 굉장히 재밌고요. 나한테 안 입는 옷을 새로운 옷으로 기분 좋아하시면서 받아가는 게 굉장히 보기 좋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의 무력을 좀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TV 드림리더 박나혜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가 정말 많이 쏟아내는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스타 같은 거다 패브릭으로 제작을 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거 여러 번 재활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게끔 행사를 진행하는 게 이런 게 진짜 제로의 그림이구나. 안녕하세요. 21% 클럽 파주 산호와 점원 책방의 산호입니다. 제가 처음 21% 파트를 만난 건 작년 9월 지구를 구하자에 되었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지 않기로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의류 매장에서 제 마음에 드는 옷을 찾기 어려웠는데 21% 파티에서는 꼭 마음에 드는 옷을 찾을 수 있었고 또 제가 입지 않는 옷이 다른 분들에게 전달이 되어 그 수명이 연장된다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이 즐거운 경험은 나만 알 수 없어. 이거는 우리 동네방네 소문내야 돼 하고 21% 파티 호스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청자가 없어서 첫 도전에는 실패를 했지만 제가 환경책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정무책방에서 마담을 만났습니다. 정무책방에서는 이미 행거 하나를 마련해두고 입지 않은 옷을 교환해가는 무인 시스템을 운영 중이셨는데 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때마침 21% 파티 호스트를 하겠다는 저와 제가 나타났고 또 장소를 제공해주겠다는 마담이 만나서 운명적으로
MOU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뭐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파티를 이렇게 진행하였고, 첫 번째 파티 대부분 처음 파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셨는데,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즐거운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서 이 행사가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일일이 수기로 이 파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사전 신청해서 옷을 위한 집은 없다 다큐 링크를 공유를 하고 미리 시청하고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고 오셔서 그 효과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총 3번의 파티를 진행한 후에 21% 클럽 모집의 소식을 듣고 저의 이제 그 3번에 쌓인 노하우와 또 그 시행착오들을 공유를 하고 싶었던 마음과 또 이 수성 문화를 지역에 또 알릴 수 있다는 그런 기회 삼아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바빠진 와중에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을 안고 21% 클럽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단계부터 고쳐 있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있는 수선을 알리고자 집중을 하였고, 7월에는 점호책방과 시호책방에서 2번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자수수선 워크샵, 그리고 양파망으로 가방 만들기, 그리고 부업력 공방 선생님의 강연과 헌옷으로 모자 만들기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사외로 본인이 직접 손으로 수선을 해본 경험이 많이 없다는 점이 놀라웠고, 또 하나는 직접 이렇게 본인이 직접 수선을 했을 때의 그 뿌듯함, 그리고 직접 만들었던 결과물에 대한 그 표정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에는 파주 북소리 축제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입지 않은 옷에 그림을 그리는 워크숍과 그리고 기초 바느질 수선, 기초 재봉틀 수선을 진행을 하였는데, 재봉틀 수선에 남자 2분이 오셔서 재봉틀을 배워가셨던 점이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도화도서관에서 지역 연계 프로그램으로 다시 읽다라는 제목으로 읽지 않는 책을 같이 교환하는 행사를 진행했고, 수선 워크숍과 그림 그리는 워크숍이 플러스 전시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뭐 타 지역의 작가님들을 모실 수도 있었지만 파주에 계신 작가님들을 최대한 모시고 싶어서 수소문하였고, 총 4분의 작가님의 전시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진행을 할수록 자꾸 큰 문제점이 생겼고, 지역 단위에서 저한테 21% 파티를 진행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 사전 홍보 부족과 그리고 또 뭐 관리 운영의 부족으로 너무나 사람이 없었고, 그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었고요. 지속적으로 하면서 참여 사전 신청자를 늘었지만 노쇼가 많이 증가한다는 점, 그리고 저랑 마담이 개인적인 일들로 이런 지원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에 그런 뭐 서류 업무라던가 그 추가되는 부분들이 중압감으로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21% 클럽의 활동이 분명 중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즐기지 못했던 부분이 크게 아쉬웠고, 그래서 저희는 그 중압감을 떨쳐버리고 재밌고 즐거운 21% 파티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21% 클럽원도 모집하고 지역의 수선쟁이 분들을 수집하여 연대 가능한 단체들과 이 파티를 확산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적어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랩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를 마치면서 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급격하게 높아지는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존에 편했던 의식주를 다시 돌아보고 어쩌면 조금은 번거롭고 불편한 방식으로의 큰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해서 앞에 있는 의생활을 가장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정말 가장 지속적이고 실천하는 방법이 21% 파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저의 큰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스트의 역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록지 않은 점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이 파티를 지역에서 열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다른 용기를 내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파티 열어보신 횟수가 한 손가락을 넘게 열어보셨어요. 그래서 파주에서 지금 고민하셨던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다시 입다 연구소가 고민을 했던 것들을 또 똑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에 또 시상 놓칠 수 없겠죠. 저희 파주 피땀 눈물상 여기 앞쪽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읽어주세요. 마담, 제가 읽어드릴까요? 파주에서 총 3번의 21% 파티를 열어서 21% 클럽 최다 파티를 경신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피땀 눈물을 통해 파주에서 21% 파티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피땀 눈물상 감사합니다. 네, 이런 컨셉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벌써 크게 3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연결이라는 주제가 끝났는데 이 발표들을 들으면서 지역 팀들의 지역 간의 연계 그리고 세대와의 연계 또 단체들과의 연계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 다양성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21% 클럽이 지속 가능한 의생활을 주제로 의생활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이 두 클럽들은 의생활 외에도 다양한 수리나 수선 그리고 또 다른 환경을 위한 활동들을 같이 다뤄주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양성의 첫 번째 발표 대전 수선스러운 사람들 조미림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활동하는 수선스러운 사람들의 조미림입니다. 저희는 제작소가 운영하는 사회실험 공간 나선지대에서 새로고침 클럽이라는 정기수리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 클럽에 함께하게 된 계기는 작년 8월 성심당에서 함께한 패션의 역습 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류교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고 자가수리에 더해 교환으로까지 활동을 확장하고자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새로 고침 파티를 기획하여 의류와 잡화 교환, 그리고 전자제품에서 의류제품까지 다양한 수리 경험을 나누고 지속 가능한 생활 양식을 전파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환과 수리 수선 활동이 자원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에서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또 수상스러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수리수상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조미님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좀 오랫동안 수리수선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 횟수로만 한 4, 5년 정도 그 수리하고 수선하는 클럽들을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사실 작년부터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를 만나면서 저희의 활동들이 확장되고 다양하게 이제 변화해왔어요. 그 내용들을 조금 집중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2번의 이제 파티를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가 기존의 활동은 사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상점 서점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워크샵의 형태로만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술 공유의 형태로만 워크샵을 진행을 하다가 조금 더 다양한 주제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문화를 확산해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파티를 기획을 하게 되어서 2번을 총 진행을 했고 새로 고침 파티라는 다양한 것들을 갖고 거기에 수리 수선하고 옷을 교환할 수 있는 그 파티까지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먼저 새로 고침 파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에도 이제 저희 주제가 다양성인 것만큼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21% 클럽에서 이제 하는 21% 파티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리수선 이제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전자제품부터 의류 그리고 생활용품 그리고 되게 조그마한 뭐 장난감 이제까지 다 이제 수리를 하는 부스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파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하실 수 있게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려고 노력했고 생각보다 대전에서 이제 비건 음식을 드셔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번 케이터링만큼은 이제 지속 가능한 음식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비건 케이터링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인플루언서 분이 저는 유명하지 않기에 오시면은 더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담아서 첫 파티를 기획을 했었고 저희가 사실은 좀 타겟을 정하면 좀 많이 올 수 있겠다 생각해서 청년분들을 좀 타겟으로 잡고 대전에 있는 청년 섹터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렇게 좀 큰 규모로 사실은 파티를 해본 건 처음이어서 생각보다 재밌었지만 좀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공간을 꽉꽉 채워서 이렇게 다양한 배치도를 막 그리면서 이제 준비를 했었고요. 이 공간에 저의 성격이 모든 걸 다 담아서만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 한치도 놀지 가만히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장 이벤트를 만들어서 뭐 여기저기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이런 도장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오랫동안 수리수선을 하다 보니까 느꼈던 점이 수리를 하는 분들은 수리만 좋아하고 옷을 교환하는 사람들은 옷만 교환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먹거리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번 이런 이벤트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다른 분야를 좀 참여해 보실 수 있도록 약간 유도하려고 이런 스탬프 이벤트를 항상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했는데 이제 수리 이거를 이제 완성하시면 저희가 집에서 수리할 수 있는 키트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키트를 사실 준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받침골이 집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새 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바늘도 안 써보신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해서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환소 진행했던 사진이고 수리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수리 수선하면서 같이 했던 그 참가자분들이 부스를 하나서 맡아서 각자 운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여자분들이랑 같이 기획했던 지금 워크숍에 그냥 참여자로 오셨던 분들이 같이 행사를 기획했던 저희에게도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수리했던 것들을 수리 전시를 하고 인기 투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것까지 수리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저희가 이렇게 약간 인기 있는 게 전자제품이 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네, 이거는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정보를 제공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먹거리도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두 번째 파티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일주일 내내 사실 이 파티에서 좀 아쉬웠던 게 하루에 하고 끝나니까 좀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는 주간으로 좀 마련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화수목금토 내내 저희가 파티를 진행을 했었어요. 참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끝났으니까 저희 기뻤는데 이거 행사 진행할 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화수목금은 수리를 집중으로 하는 것들을 하고 토요일은 수리도 하면서 교환 수업까지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저희가 항상 워크숍만 열렸던 이 공간에서 파티까지 같이 진행해보는 저희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행사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사실은 되게 다양한 주제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맨날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홍보를 했어요. 첫날은 사람들이 좀 왔다가 두 번째 날은 안 왔다가 막 이러셨는데 계속 홍보를 좀 집중해서 열심히 했었고 이날 저희가 또 연계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 행사는 청년분들이랑 연계를 했다면 두 번째 행사는 저희 공간에 있는 마을 주민분들이랑 좀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을 축제와 함께 이 축제를 이제 열었고 30초밖에 안 남았다고 마을 축제와 같이 함께 이제 진행을 했었고 마을 분들이 니네가 지금까지 뭘 하는지 몰랐는데 이런 걸
거구나 하면서 축제 끝나고도 계속 많이 와주시는 계기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히 다른 분들이 다 다양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도장 이벤트들도 준비를 했었고 저희 주로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고치고 가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 행사를 하면서 항상 집중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지만 뭔가 기획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어서 다양한 것들을 기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리도 하고 수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막상 할 때는 힘든데 해보고 나면 이제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내용들을 보시면서 각자 다른 영역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서 해보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깔끔 처리상. 네. 대전의 수선스러운 사람들 귀하는 대전 지역 청년들과 함께 새로 고침 클럽, 새로 고침 파티, 자가수선, 수리 주간을 알장을 딱 할 때라고. 네, 깔끔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전에서 지금 발표해주신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수리와 수선에 대한 문화를 이미 형성해 가고 있는 팀이었고 그거를 지역 청년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릴지를 조금 더 고민하는 과정에 계셨었어요. 근데 그게 새로 고친 클럽과 또 지역 축제와 연결해서 다양한 수선 수리 문화도 알리고 또 환경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그냥 환경이라는 키워드에 꽂혀가지고 또 축제에 참여해 볼 수 있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멋진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에서 모악산의 아침이라는 유명한 제로웨이스트 숙소와 또 지향집이라는 또 멋진 이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전주 지향집의 모아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함께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 불편한 노함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 불모지장입니다. 저희는 21% 클럽의 전주 거점 공간인 지향집의 운영자가 불모지장에 함께하고 있어서 수선의 날 행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번 불모지장에서는 목교환 파티, 수선의 미양 북토크, 수선 워크숍, 그리고 누구나 쉽게 바느질과 재봉틀을 체험할 수 있는 오손도손 수전과 수선 커뮤니티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 혹시 기억날까요? 네,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요. 옷을 교환하러 오신 분들과 함께 그 옷을 지키기 위해 그 힘겨웠던 사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앞으로도 불모지장과 다시입다 연구소가 함께해서 전주 사람들이 다시 있는 매력을 더욱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불모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커뮤니티 공간 지향집 그리고 불모지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전주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제가 살고 있지만 정말 애정하는 도시인데요. 전주에서 얼마 전에 이제 버드나무가 다 잘려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맞춰서 시민들이 함께 분노를 해서 전시를 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주 전북 비건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만든 거지만 한 비건 옵션이 150여 곳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로 전주는 굉장히 환경과 비건에 친화적인 도시고 그런 커뮤니티가 짱짱한 곳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향집은 이제 지향하는 가치들을 모았다는 뜻으로 최소 운영비 50만 원만 버는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재능 기부와 생활 기술을 통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향집을 열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생활 기술 교환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느질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요가를 하는 사람과 교환을 하면은 우리의 일상이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 다시입다 연구소의 그 옷교환 파티와 또 수선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생활 기술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저에게도 뜻깊고 또 지향집도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서 그런 큰 변화가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는데요. 지향집은 누구나 운영자가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함께 옷도 서로 골라주고 또 걸어주고 하는데 특히 여기서 제일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그 지향집 근처에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처음 모셔서 이제 바느질 수선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지향집의 취지에 맞춰서 재능 기부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강사비를 지급할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비를 불모지장 다음 장터에 하는 거에 다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향집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많이 찾았고요. 그래서 이 옥교환 파티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지향집에서 소규모로 했으니까 불모지장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불모지장 팀원들에게 말을 해서 일부러 하반기 수선회 날 때 불모지장에 함께 했습니다. 일단 불모지장은 불편한 모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 장으로 쓰레기 만들지 않는 비건 장터예요. 전주에서 벌써 5년째 열리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9번째 장터를 마무리했는데요. 불모지장은 전국에서 뭐 서울, 대구, 부산 이런 데서 많이 오시는 만큼 사람들이 다양하고 또 이들이 우리가 그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제로 웨이스트와 비건, 연결, 커뮤니티 다양한 그 지향하는 가치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행사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좀 떨리는데요? 네, 그래서 이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수선의 날인 만큼 불모지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렇게 야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일부러 오순도순 말고 오손도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하는. 그래서 모여서 바느질과 재봉틀도 했고요. 또 다닝을 알려주는 수선 워크숍, 그리고 뜨개질과 바느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하는 그런 야외 프로그램, 북토크, 또 옥교환 파티도 함께 열렸습니다. 이 불모지장을 제가 왜 같이 하고 싶었냐면요. 방문객이 그래도 1000명 정도 오는 지역에 나름 알아주는 행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과 함께 이렇게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옥교환 파티를 알릴 수 있다는 게 저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특히나 맨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저게 이제 폐현수막을 저희가 뒤쪽에 부스에도 놨는데 폐현수막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안 쓰는 단추와 자투리 천을 활용해서 수선의 날이라는 글자를 쓰는 그런 행사도 열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공방 선생님과 모셔가지고 재봉틀을 야외에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타르시를 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향집 채팅방이 20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을 했어요. 타르시를 구하고 싶다, 없냐. 그러면 아이디어를 다 달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저 텐트가 있다. 그래서 텐트를 가진 사람은 장터 당일에 오셔서 설치와 수거까지 해주시고 가셨고요. 어떤 분은 이제 가림막도 이렇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타르실이 완성이 됐고요. 지역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옥교환 파티가 끝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나무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향집에는 이렇게 자원순환 옷장이 원래 있어요, 기존에. 그래서 거기에 전국에서 모인 자원봉사자들이랑 다 같이 옷을 정리하고 옷을 정리하는데 이 택이 자꾸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옷의 사연과 옷을 매치하는 그런 재미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주에서도 앞으로 꾸준히 열고 싶은데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연결하고 이어지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해보면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이 불편한 모험을 일상 속으로 끌어내는 게 저의 역할이자 불모의장과 지향집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이라서 아쉬운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내년에 또 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과 다양한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왜 불모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다시 입다 연구소와 또 함께 하려면 불모지장이 유지가 돼야 돼요, 지속이. 근데 지원금이 또 떨어졌습니다. 불모지장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꾸준히 나아가는 다양한 활동들이 힘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처럼
옥교환 파티 거점 공간이나 아니면 내가 참가자 프로그램을 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함께 어느 지역에서든 나오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든 기대 이상 전주 지향집 앤드 불모지장 귀하는 전주 소규모 21% 파티로 시작하여 제로웨이스트 마켓 불모지장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까지 어떤 활동이든 기대 이상으로 해내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의 지향집과 불모지장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발표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한 10명에서 20명 미만의 굉장히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 거의 1000명 가까이 넘는 사람들이 오는 불모지장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장터까지 함께 연결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불모지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저희 다시입다 연구소와 21% 클럽이 이야기하는 지속가능한 생활을 알고 가실 수도 있고 혹은 다시입다 연구소가 이야기하는 이 활동에 관심 있어 오신 분들이 또 다양한 환경 활동에 대해서 알고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발표해주신 대전과 전주의 두 팀 감사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가능성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사실 지역에서 또 그리고 이런 환경 캠페인을 하다 보면 너무나 즐겁고 유쾌한 일들도 많지만 좀 생각하지 못한 좌절이나 시련을 겪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내고 또 새로운 가능성들을 발견한 이 네 팀이니까 그 이야기에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능성 발표의 첫 시작을 열어주실 나주 랄라살롱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랄라입니다. 여기는 전라남도 나주에 있는 랄라살롱입니다. 랄라살롱은 책이나 영화를 매개로 혹은 다양한 주제들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공간입니다. 재미진 동네살이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다른 것들을 찾아보다가 다시입다 연구소와 21% 파티를 알게 되어서 올해 21% 클럽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21% 파티도 서로의 옷이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가장 길고 가장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랄라살롱의 이야기들을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에서 온 랄라살롱의 랄라입니다. 제가 직접 촬영하기는 했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어색해요. 너무 어색합니다. 네. 저에게 제가 하고 있는 활동들은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이제 느슨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그렇다면 21% 파티는 어떤 의미일까? 이 치마이고 제가 영상 속에 있었던 입었던 치마 또 이런 티셔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이 PPT를 보면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나주에서의 21% 파티입니다. 저는 올해 4월에 21% 파티 위크를 통해 다시입다 연구소의 21% 파티를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21% 파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10월 달에 있었던 수선의 날 행사까지 총 7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제 제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규모는 크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 이런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자면 첫 번째 사진이 이제 지금은 다른 공간으로 이사를 했는데 원래 랄라살롱 공간이에요. 그래서 점점 인원이 좀 늘어나고 또 세 번째 7월 파티 하는 날 소나기가 너무 많이 내려서 한 명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블루베리를 농사를 지으시는데 블루베리를 따와서 저랑 함께 맛있게 먹으면서 감소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기소침해가지고 한동안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좌절했다가 다시 제가 7월에 공간 이사를 하게 돼서 8월 달에 열렸을 때 또 다시 또 찾아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왔었나 봐요. 수선의 날 행사까지 했었던 사진들입니다.
수선의 달 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혼자서 야외에 나가서 수선 문화에 대해서 알린다는 게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주에서 지역 축제가 있어서 거기에 부스 하나를 얻어서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없어서 다이소를 몇 바퀴를 돌면서 이 중에서 제일 쉬운 재료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런 운동화를 많이 신어서 발목 양말을 많이 신는 거예요. 근데 저 발목 양말의 목 부분이 늘어나서 몇 개를 버리다가 여기 안에다가 고무줄 넣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넣었더니 짱짱해졌어요. 제가 고친 양말은 부스에 있습니다. 신었던 양말이지만 빨았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폐현수막으로 이거 가방은 내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폐현수막을 얻어다가 가방 만드는 행사를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꼭 팀으로만 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제가 혼자서 뽑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질문에 답하면서 제 활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혼자서 21% 클럽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안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홍보에만 어떻게든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지역 맘카페, 또 당근, 또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유료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가운데 안경 쓰신 어르신이 복날님인데 복날님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가 어느 면에 사는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지인이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고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갈 테니 그날 만나자. 그래서 제가 되게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님은 봄날님이신데 이분도 4월에 처음 만났는데 이 행사 너무 좋다. 나는 환경 노래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5월달 행사에서는 내가 노래로 공연을 해주겠다. 우리 팀이 와서. 그렇게 해서 공연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파티 때 환경 노래 모임인 푸른 동사무가 함께 공연을 했고 이때 고래가 그랬어나 이런 환경에 관련된 동요를 함께 부르고 배우면서 또 환경에 대한 또 이 옷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한 이후에도 21% 클럽으로 참여하면서 정식으로 또 한 번 초청해서 같이 또 공연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혼자서 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또 이런 식으로 파티를 통해서 연결 지점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남은 옷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저희 공간 외부에다가 그냥 이렇게 걸어서 냅뒀어요. 그랬더니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입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져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일정한 옷이 계속 유지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행사와 다음 행사 간에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 동안에 짬짬이 계속 옷을 교환하고 이 옷을 교환한다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티에 오셨던 분의 작가님이 또 한 분 계속 연결이 돼서 작가님이 이렇게 그날의 20% 파티 현장을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또 혼자 힘들 때마다 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분들과 다시다 연구소가 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 나주는 인구가 11만밖에 안 되고 그것도 빛가람동이라는 곳에 인구 5만 명이 동시에 살고 있어요. 제가 있는 곳은 원도심이어서 10,000명도 안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다양하게 느슨한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간의 특징은 반드시 이 옷이 어떤 사연을 가지는지를 서로 소개하는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했고요. 곰손이라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도 비누도 그냥 만들어서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계속 토요일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계속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고요. 제가 계속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주도 상장 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주 날라살롱 포기하지 마 상. 귀하는 나주에서 홀로 21% 클럽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지역 주민들과 연결되어 신규 클럽원 발굴까지 해내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에 드린 상도 그렇고 사실 나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까 혼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좀 홀로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부담도 많을 거고 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그 랄라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랄라님이 지금 계시는 나주가 공기대 연고지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서 이런 활동을 새로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을지 저희도 너무 잘 느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시작하면서 그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신 것에 정말 멋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팀은 밀양에서 멋있는 리페어 컬처를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밀양의 다시입제이 밀라님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밀양 21% 클럽 다시 입제이입니다. 지난 4월에 첫 번째로 지역에서 21% 파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1% 클럽의 일원이 되면서부터는 여름 21% 파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이면 옷을 수선할 수 있는 수수한 데이라는 수요일에 수선하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수선거리가 생기면 찾아올 수 있는 수수한 데이로 지역에서 수선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엔 수수한 데이에 가야지 라는 인식이 지역의 밀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으면 좋겠고요. 21% 파티를 열어서 의류를 교환하는 문화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싶습니다. 이후로도 다시입다 연구소와 함께 21% 클럽으로서 멋진 활동을 펼쳐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양에서 온 다시입제이 밀라입니다. 네, 제가 웬만해서 떨지 않는 사람인데 가슴이 막 두방망이 막 두근두근 치고 있어요. 박수 한 번만 더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나주의 랄라살롱, 네, 나주가 11만이더라고요. 밀양은 10만 몇천 명 보이실 텐데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고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 중심에 제가 몸담고 있는 가치 CJ가 있습니다. 같이 사는 지구, 가치 있는 소비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와 환경이라든지 비건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었어요. 가치 CJ를 시작할 때부터 한 4, 5년 전에 리페어 컬처라는 책을 읽고 늘 마음속에는 열망이 있었어요. 쓰고 버리는 시대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누구를 찾아서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만났던, 우리가 함께 했던 곳이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당시에는 나눔 공간이었어요. 올해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두의 옷장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두 개의 지점이 먼저 시작을 해서 21% 클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밀양은요, 비건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러니 당연히 의류 교환이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너무도 많겠죠. 굉장히 낯선 언어를 어떻게 말할까라는 고민을 늘 가지고 있을 때 21% 클럽을 시작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다양한 클럽원들과 그리고 다시입다 연구소와 함께 어떻게 말할까에 대한 부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 지금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21% 파티를 2번 진행해 봤고요. 그리고 수수한 데이라고 수요일에 수선하는 정기 모임, 그리고 수선의 날까지 했습니다. 의류 교환 파티를 했지만
옷을 가지고는 오세요. 교환 안 해도 돼요.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하지만 수선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가워하셨고, 특히 이제 여기 이렇게 시를 풀어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분들과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수한 데이는 저희가 이제 7월과 8월에는 1차 프로젝트로 격주로 진행을 하면서 5번의 수수한 데이를 했어요. 저는 어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벤트와 챌린지에 대한 한계가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내가 올 수 있을 때 계속 수수한 데이, 수수한 데이, 수수한 데이가 노출이 되었을 때 나 저기 가보고 싶다,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꾸준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8월쯤에 참여하셨던 분이 이거 매주 해야 돼요. 사실 매일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9월과 10월은 매주 수요일 열었어요. 그리고 10월 19일 수선의 날이 끝난 이후에도 2번의 수요일이 있었죠. 그때도 열었습니다. 많이 왔을까요? 많이 안 왔죠. 하지만 한 분이 와도, 한 사람이 와도 더 깊이 있는 수선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이제 리페어 컬처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머릿속에 그리던 리페어 카페의 그림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 배우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아요. 누구나 가르쳐줄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몇 번 경험하면서 내가 꿈꾸던 모습이구나. 이거 계속하고 싶다. 더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욕심들을 또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선의 날, 저희가 원래 수선의 날을 맞춰서 와랑 마켓이라고 하는 쓰레기 없는 로컬 장터를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역에서 느린 물결 마켓, 각자 모두가 자기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느리지만 꾸준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 물결처럼 하는 마켓을 첫 번째로 하는데 그 파트너로 와랑 마켓을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국 수선의 날도 포함이 됐었어요. 느린 물결 마켓에서 지향하는 바가 전국 수선의 날과 맞는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멋진 부스들을 차려주시고 제가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린 캔버스 윤호석 교수님도 저의 초대에 응해 주셔서 멋지게 진행을 했는데요. 안타깝게 이날 진짜 돌풍이 불었거든요. 여기 보이는 멋진 부스들이 막 날아가고 파라솔이 접히고 쓰러지고 저희가 애써 준비했던 가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축축 처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날 참여했던 저희 수선데이 모임원들은 너무 재밌었대요. 제게는 그게 가장 큰 제살이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고 드디어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안 가져가도 돼요. 기부만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고 매주 들쑥날쑥한 참가자들에 대처하는 저의 그 멘탈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수선 기술에 대한 보충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수선 기술을 보유한 활동가를 찾는 것, 그리고 기존 모임에 수선 문화를 물들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수수한 데이, 누구나 수선소 같은 것들을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수한 데이는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수선의 날 이후에 수수한 데이에 찾아오신 한 분이 제가 밀양에 있는 동안에는 활동가님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요라는 수선의 날에 만난 분이 있었거든요. 그 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2개의 지점으로 생각했지만 밀양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러한 수수한 데이, 누구나 수선소 같은 21% 클럽의 지점들이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고 싶고 거기에는 다시 입다 연구소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함께 걸어나가고 있는 우리 21% 클럽 다른 분들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을 때 힘이 되고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결의 그물들이 더 촘촘해지기 위해서는 다시 또 연구소 21% 클럽이 더 많아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량 다시 입제 상상 그 이상. 네, 귀하는 밀양에서 바느질 모임 수수한 데이를 비롯해 다시 입을지도 수선 수리 네트워크 등 상상 그 이상의 리페어 컬처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 이 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까지 이렇게 센스 있게 챙겨주셔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감사드리고요. 밀양과 나주를 사실 관통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되게 꾸준함인 것 같아요. 랄라살롱도 또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꾸준히 파티를 열었던 것, 그리고 밀양에서도 이 수수한 데이라는 수선의 날을 계속 꾸준히 이어갔던 것들이 또 지역분들이 이 행사 그때 했었지? 나 또 가봐야지? 이것도 언제 해요? 라고 계속 묻게 하고 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밀랑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가능성의 또 세 번째 발표 양산의 예술로 입다에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네, 예술로 입다는 또 양산에서 예술가분들이 모여가지고 또 활동을 하시는 단체예요. 멋진 발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산꽃님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산 21% 클럽 예술로 입다 이명희입니다. 예술로 입다는 생태문화예술로 지구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와 퍼마컬처리스트들이 함께합니다. 자연의 재료를 염색하고 바느질과 창의적인 그림 활동으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수선 예술을 전파하는 모임입니다. 예술로 물들이고 바느질로 고쳐 입는 지속 가능한 우리 삶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날까지 즐겁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 클럽 예술로 입다 산꽃입니다. 저희 양산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경상남도에 위치해 있고요. 부산과 울산에 접해 있습니다. 네, 36만 5천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양산 통도사가 있는 곳이고요.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낮아서 특별히 그 행정에서도 어떤 특별한 활동이 없는 곳이고 그래서 좀 환경인식의 개선이 좀 필요한 그런 곳입니다. 제가 작년에 21% 파티를 진행하면서 21% 클럽도 활동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옷장에 입지 않는 옷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그 문구에 응모하게 돼서 저희가 21% 파티를 진행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시장의 한 공간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였고요. 우리가 나의 옷에 대한 사연을 적고 다른 이의 사연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환경에 대한 생각이나 실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입는 옷은 20대에 입던 옷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옷이어서 그 봉제선이 터지면 손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지퍼도 새로 수선을 해서 입기도 하고 하지만 그 택이 그대로 달려있는 옷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쁜 옷이 있으면 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늘 가득 찼었는데 21% 파티를 진행하고 나서는 옷을 그만 사야겠다. 내 옷장에 있는 옷으로 뭔가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과 교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21% 클럽 그 프로젝트는 양산에 있는 전교생 100명인 학교에서
농부 시장이 열렸었거든요. 그 행사와 함께 진행을 하였었는데 장소가 저희가 이제 수선 프로그램이랑 옷 교환하는 이제 행사를 다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7월 달에 하다 보니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백화점에 쇼핑을 하듯이 정말 진지하게 이것저것 골라보는 모습들이 되게 예뻐 보였었고요. 고학년 아이가 자기 옷을 저학년 아이한테 이렇게 추천하면서 편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되게 귀여웠었고, 부모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부하는 문화는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기부는 할 수 있겠는데 교환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낯설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직접적으로 와서 이렇게 옷들을 보고 다른 옷을 교환해서 입고 싶다라는 말들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1차 프로젝트에 좀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 10월 19일 수선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은 축제에 전시와 수선 프로그램 진행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전시하는 옷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내추럴한 그 느낌이 좋아서 이런 옷은 어디에서 사냐고라고 또 물어봤었는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선의 날에는 저희가 1차 때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서로가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섬유 미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염색이나 에코프린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손바느질이나 이렇게 다 각자 맡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 회원파는 한복집에서 실크 한복지를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집에 갖고 있는 한복이나 안 입는 옷들을 가지고 오면 예술로 입던 굿즈를 선물하겠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했던 이곳이 서부마을의 작은 공원이어서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집에 있던 한복을 많이 들고 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 주머니라고 하는데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고요. 지금 제가 브로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색동 공장이 하나뿐인데요. 실이 저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눔을 받아서 이것은 그 물에 녹는 비닐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감아서 브로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전시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시와 함께 이 세 전시 모두 다 지역에서 환경과 그리고 재활용품을 활용한 또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전시들이기 때문에 옷 교환과 수선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양산에서는 이렇게 시민 알뜰 나눔 마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도 들어가서 옷 교환 프로그램이나 수선 프로그램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하려고 합니다. 일상에서 예술이 멀지 않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일생활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예술로 입다. 땡큐 베리 감상. 기아는 양산에서 학교, 지역 축제, 야외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의생활 문화를 알리고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을 아주 멋지게 해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권님이 되게 겸손하게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산이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에서 이런 지역 초등학교와 또 지역 축제 그리고 나아가서는 개인들의 활동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된 것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부 마지막 순서가 다가왔는데요. 저희 21% 클럽의 유일한 대학생팀, 가장 청춘이자 젊은 피인 저희 청주팀이 남아있거든요. 저희 청주의 페이퍼 호주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페이퍼예요! 안녕하세요. 페이퍼는 매거진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알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충북대 동아리입니다. 종이는 방식에 따라 2차원, 3차원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요. 저희 페이퍼도 2차원적인 종이를 통해 3차원인 타인의 행동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기감이 되고 싶었습니다. 페이퍼는 수선이 단순히 고쳐입는다는 것이 아닌 커스터마이징의 수단으로 MZ세대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커스터마이징 재봉틀 수업, 나만의 북커버 만들기 등을 통해 바느질 교육, 뜨개질 패치 등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문화를 국민 전체가 참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청주에서 매거진을 만들고 있는 페이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페이퍼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페이퍼, 종이죠. 종이는 2차원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방식에 따라 3차원의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도 2차원인 매거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타인의 행동력이라는 3차원의 영향력으로 될 수 있도록 기감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다시 입다 연구소의 권유로 저희가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간단한 지역적 요소를 말씀드리자면 청주는 비수도권 일반 도시 중 인구수가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대도시인데요. 그만큼 저희가 인구수를 잘 뽑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는 청주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이 매립장으로 찬반이 있을 만큼 환경적인 대한 관심이 많고 이에 따라서 환경단체의 이런 모션이 되게 많은 집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21클럽에서 유일한 대학생 팀으로서 이런 사명감을 갖고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던 중 대학생 커스터마이징을 주제로 저희가 손꼽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선이라는 건 단순히 고쳐 입다라는 수단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하지만 저희 MZ세대에게 저희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가 주제를 삼게 되었습니다. 저만 해도 사실 훈련병 입소할 때 명찰을 깨던 게 첫 바느질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수선의 재미를 안고 자기 표현하는 가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망의 첫 클럽 파티는 저희가 물물 교환과 현장 커스텀 수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커스텀 마이징에 재봉틀 체험까지 함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정략적인 수치를 보고 많이 놀랐어요. 사실 제가 만으로 하면 23살인데 29명이 1년 동안 먹을 음수량 적어도 제 나이보다는 음수를 아낀 거고 또 이러한 탄소 절감이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관점을 깨닫게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대중적으로 뭐 텀블러 사용하거나 버스를 타면서 이런 미시적 관점에서 환경적 의의를 느끼기 사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행사를 기획하고 이런 정량적 수치를 받아들일 때 새삼스레 내가 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영향력으로 기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선의 날 행사인데요. 저희의 수선의 날 행사는 아쉽게도 교내에서 진행하지 못했어요. 10월 19일은 사실 대학생들에게 어려운 날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시험 기간입니다. 또한 토요일이기 때문에 학교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빈도수가 확 떨어지는 요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핀트를 좀 이기고자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다음과 같은 컨텐츠로 저희가 수선의 날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커스터마이징의 소재를 가득 담았어요. 친구 의류 나눔 행사도 하였고요. 혹시 이 친구 아시나요? 사실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전시물을 했던 재손이라는 친구인데 사실 작은 사이즈예요. 좀 아담한 사이즈인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이 전시물을 보고 많이 오더라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바느질 해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 이렇게 전시물을 보고 관심이 갖고 위기의식을 갖고 체험하는 것은 저는 생각보다 많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같이 제 손이 옷 제약이 되다라는 전시물을 보고 체험을 하시다 보니까 더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쉬웠던 점은 교내에서 진행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특히 그 이유는 교내에 학사 프로그램이 되게 많거든요. 뭐 학술제라던가 뭐 교회에서 오는 강사님들 이런 거를 다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니까 대관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학교를 병행하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을 생각보다 참여하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어떤 상업적인 포인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상호라던가 아파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대관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점이 생각보다 어려운 관점으로 다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거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유일하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저희는 매거진을 만드는 계정을 하잖아요. 사실 매거진 계정을 팔로잉하는 분들은 환경보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귀감이 되고 영감을 얻는 포인트로 계정을 팔로우하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청주를 즐기다라는 계정을 통해서 다시 입다, 수선,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재밌다라는 키워드를 연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광고 집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한 9할 정도가 인스타 집행을 보고 왔다고 하셨고요. 특히 인스타 계정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광고 집행을 하는 것을 꼭 공추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는 작은 사회예요. 저희가 KBS를 보시는 것보다는 충북대 혹은 교내 방송사를 보시는 게 뭔가 더 하기 쉽겠죠. 뭔가 파급력은 달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아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팀원들의 소감인데 저희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사실 저희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뭔가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 할까요? 저기 한번 뒤 한번 봐주시겠어요? 수선문화에 관심이 생기셨나요? 라는 거에 전 사실 노가 없을 수가 와 이런 게 되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내가 이렇게 바꾸고 있구나. 특히 어떤 공공기관이라던가 축제에서 이제 의료교환이라는 프로그램, 콘텐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비효과가 댁으로 뭔가 조금 더 환경적인 영향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꼈고요. 제가 매거진 동아리로서 이런 요소를 일상적으로 표현하고 싶고 특히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아닌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 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싶었습니다. 주름과 에이징, 옛날 옷과 빈티지 이 표현이 사실 한 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진짜 문화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단어적 선택부터 개념 인지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지역 주민들과 하니까 공통사도 만들게 되고 좀 더 수선의 즐거움을 알린다라는 게 직접적인 요소가 강하더라고요. 이런 유대관계까지 꼭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페이퍼팀 뭘 해도 될 상 기아는 2024년 21% 클럽 유일한 대학생팀으로 청주에서 21% 파티, 수선예술 워크숍, 그리고 패스트 패션 전시까지 뭘 해도 성공적으로 해냈으므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사회가 아닌 계속해서 순환하는 사회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퍼 내려가기 전에 한번 다 같이 뒤를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페이퍼 팀에서 직접 만든 단체곡이었거든요. 요 사용된 천들도 다 버려질 뻔한 천들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했다고 해주셔서 멋진 활동 진행해 주신 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저희 다음 순서는 지역에서 21% 클럽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생활 활동가를 만들기를 주제로 다시 입다연구소 정주현 대표님이 사회를 보시고 또 숲가나눔의 정상영님 그리고 파타고니아 김광현님 그리고 광주 한걸음가게 김지연님이 각자 기업과 지원사업처 그리고 실제 활동가의 사례를 들려주실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앞쪽에 모시고 저희 한번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확산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는데 여기 오시신 오늘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곱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22년에 다시 입다 연구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이사님들을 모시고자 이제 여러 분들을 섭외를 했어요. 저희 이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 코리아 김광현 팀장님을 저를 알지도 못하는데 계속 메일을 보내면서 이사들 주세요. 저희 이런 단체입니다. 하면서 계속 어필을 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느 날 저희 이런 패션 기업에서 재고가 폐기되는 거를 금지하는 법제정 운동을 합니다. 와주세요. 그때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법제정 운동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팀장님께서 아예 파타고니아 매장에서 우리 서명 운동도 받고 하자. 이렇게 더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법 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환경운동 다음 환경운동을 하는 곳에 파타고니아 코리아는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진심인 그런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김광현 환경팀 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기보다는 저는 뭐 다식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제가 좀 늦게 왔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훌륭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기업으로서 좀 이렇게 그런 활동들에 연대하고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앞에 연간 보고서라고 해서 1% 포드 플래닛이라는 환경 기금을 아시나요, 여러분? 팀장님 그것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파타고니아는 저희는 매출의 1%를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전국의 비영리 환경단체들을 지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한 4, 50년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매출의 1%인 한 8억 5천만 원 정도를 전국에 이제 긴급한 환경 이슈에 맞서 싸우고 있는 환경 조직들 45곳에 기부금으로 전달해 드렸고 저희 환경운동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옷 수선이나 옷 교환을 통해서 옷을 오래 입지 않은 문화를 확산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저희는 환경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지원하는 환경단체 40달 연구소도 들어있습니다. 네, 저희가 1% 포드 플래닛 환경기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다시 입타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계시는 다음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도에 저한테 이제 강연 문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까지 내려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거기가 이름이 한걸음 가게라고 해서 가게니까 물건을 파는 곳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주민들이 모아놓은 우유팩이 있었고요. 또 주민들이 모아놓은 옷들 있었고요. 그렇게 버려지는 것들만 그냥 갖다가 놓고 있는데 이름은 한걸음 가게.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살 수 있는 곳인가? 돈은 어떻게 버시나? 아주 궁금증이 너무나 많이 생긴 그런 곳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바보의 나눔하고도 좀 사업을 하고 이번에 하면서 이제 역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21% 파티를 거기서 열어주세요. 이제 저희 가서 도와드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연을 맺게 된 한걸음 가게의 김지연님 소개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가까운 경기도 광주 아니고요. 좀 멀리서 왔고요. 한걸음 가게는 개인들의 실천, 한 걸음 한 걸음을 모아서 뭔가 더 유의미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한걸음 가게라고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가게, 약간 레츠 이런 청유형의 의미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실제 이제 제로 웨이스트 샵의 그런 내용도 품고 있지만은 우리가 다양하게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그것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하는 그런 공간으로 꾸리고자 계속 공간을 작년부터 운영해 왔고요. 저희가 사실 2년 자체는 저희 지역에서 자원순환, 재사용 문화 확산을 고민하는 연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팀에서 다양한 사례조사를 하다가 다시또 연구소를 알게 되고 작년에 잠수교에서 열렸던 아까 갔다고 하셨던 거기 지구를 부화장을 저희도 갔습니다.
가서 저도 스카프 수선을 하고 그다음에 의류 교환도 하면서 광주 지역에서도 이런 교환 문화 확산을 해보면 좋겠다 하면서 이메일을 드렸어요. 광주에서도 이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해서 연결이 됐었고요. 작년 11월에 처음 바꿔 입장이라는 이름으로 의류 교환 파티를 하고 올해 다시 입다 영수와 연결돼서 21% 파티를 총 지금까지 4번 개최했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 습관아님의 정상용 소개시켜드립니다. 습관아동의 정상용입니다. 저희 습관아동은 2018년도에 생겨서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도 보니까 벌써 이 클럽에 참여하신 분 2팀이 저희 벌써 풀시라는 사업을 거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역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또 대표님처럼 저기 한번 들어가서 나도 풀시 사업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저희는 사실 뭐 파타고니아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영광이고 저희는 환경안전보건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환경 분야가 한 70% 정도 차지를 해서 아마 이제 환경 무슨 사업하면 이제 습관안전 풀시 요게 이제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풀시라는 사업에서 이제 한 선발이 되시면 초창기에는 이제 3개월 동안 300만 원 활동 아이디어를 그냥 해보라고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그때 조금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300만 원에 이제 영수증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껏 한번 써보세요. 도전해 보세요였고 또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풀꽃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조금 그때는 사업비가 한 8배 정도 이제 커지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풀시를 참여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표님이 풀꽃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풀시에 지원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계셨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잘할 단체인데 굳이 우리가 지원을 잘 되겠다 해서 이제 아쉽게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오늘 아마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신 이유는 아마 8개의 클럽에 참여하신 팀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풀시나 또는 이제 거기에 또 참여하셨다 풀꽃으로 가시면 아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좀 금전적인 또는 응원 또는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를 좀 보여주시려고 초대를 해주신 것 같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처음에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막 정리를 했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뭐 너무 다 대단하신 분들이라서 딱히 도움이 될 거는 이제 저희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제가 선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와 같이 하시면 그동안 해왔던 전국에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같이 네트워킹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광현님, 그러니까 1% 폴더 플래닛 하시면서 여러 단체들을 만나셨고 아주 시시콜콜하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같이 하시거나 아니면 잘 들여다보시는데 그 중에서 저희 21% 클럽처럼 이렇게 지역 문화를 좀 변화시키는 환경적으로 변화시킨다거나 인식 개선이나 인식 변화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단체가 혹시 있나요? 저기 뒤에 이제 저희 1% 포더 플래닛 거기 보고서에 보면 45개의 그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거기 거의 모든 곳에 제가 다 갔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원 단순히 돈을 드리는 걸 넘어서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이슈를 좀 보고 그 조직이나 그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듣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곳을 다니는 일이 제 일 중에 하나고요. 나무 올라가고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설악산 국립공원에 건설되고 있는 케이블카 문제인데 거기가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하부 정류장이 완성이 됐고 겨울이 되기 전에 거기다 이제 뭐 나무를 베고 봉을 받고 뭐 이런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저는 거기 그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제가 이제 암벽 등반을 오래 해가지고 어디 올라가는 게 좀 익숙하니까 나무 베기 시작하면 나무에 올라갈 사람이 좀 필요하다. 제가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공사가 시작되면 저도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이렇게 문화나 이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고독하고 외롭게 일하시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죠.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그 지역의 환경단체들도 그렇고 또 오늘 더 반가운 건 그렇게 또 제가 몰랐었던 이렇게 수선 문화나 옷을 오래 입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 계신 그 새로운 곳들을 제가 오늘 많이 알게 되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했다 연구소를 통해서건 아니면 제가 직접 하건 판타고니아가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활동에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네, 제가 얻고자 했던 그거를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연님은 직접 진짜 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해보시니까 지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은 이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건데 광주의 그런 상황이나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끼시는 점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마 지역의 상황도 상황일 거고 이거를 운영하는 공간의 특성이나 주최하는 그룹들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어스텝이라는 환경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한걸음 가게라는 저희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그 지역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각각 마을에서 이 프로젝트를 여기 한걸음 가게에서 경험을 한 다음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 본인들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풀어낼 수 있게 경험의 인큐베이팅 공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의류 교환 파티를 경험하신 분들이 광주에 수많은 동네가 있잖아요. 본인들의 동네에 가서 작게 또는 크게 다양하게 이렇게 의류 교환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저희한테 오시면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시는 분들도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저희 학교에서도 열고 싶어요. 아니면 저희 동네에서도 열고 싶어요. 이런 분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고민하실 때 저희는 한쪽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 파티를 열 수 있는지 그 순서도 그다음에 이제 다시 입다 연구소에서 공유해 주시는 툴킷 같은 것들을 놔두고 언제든지 본인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면 저희가 가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난 저희가 19일에 의류교환 파티를 했을 때 목포와 그다음에 광주의 전남대 학생들이 와서 본인들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남대 학생들은 11월에 의류교환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그러면 스텝으로 한번 참여해보면서 이 전체 흐름을 아시고 저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물건들도 다 공유해드리겠다 이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파티나 이런 수상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서 느끼시는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하시면서 좀 비슷한 질문들도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교환에 대한 고민들도 생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뭐 아름다운 가게 지원을 받는 구조는 아니고 이 재사용 문화 확산 연구를 같이 했던 활동가님이 아름다운 가게에서 근무를 하셔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광주 지역에서 이런 지속가능한 생활 캠페인, 이런 문화 확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아름다운 가게가 업무로 같이 하려면 단순하게 교환하고 끝나면은 그 업무 시간에 오시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환뿐만 아니라 사실 기부 역시 우리가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연장시키는데 분명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환만 했었는데 지금은 교환뿐만 아니라 기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의류교환 파티를 할 때 지금 당장 입어도 괜찮은 옷만 받고 있거든요. 이 계절에
내가 이걸 교환해서 내년에 입을 옷, 다음 계절에 입을 옷이 아니라 오늘 당장 입어도 괜찮은 옷을 교환을 합니다. 근데 옷장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름 옷도 나오고 막 되게 얇은 옷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싶은 분들은 아름다운 가게로 기부할 수 있게 그 투트랙을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을 때 총 500벌의 의류가 기부되고 자파도 많이 기부돼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계속 활동가님이 오실 때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게 좀 자랑하려고 입고 왔는데 제가 이 다시 입다 연구소와 또 한마을 가게에서 진행했던 그런 의류 교환 파티로 완성한 룩인데요. 네, 지난 의류 교환 파티 19일에 했던 의류 교환 파티에서 개탄 가디건과 머플러 그다음에 이제 헤이그라운드 거기서 받았던 그 교환했던 바지, 티셔츠 이렇게 해서 교환 파티 룩으로 왔습니다. 어때 잘 어울리시나요? 잘 어울리나요? 와, 저보다 더 열심히 21% 파티를 즐기시고 계시는군요. 성령님 저기 그러면 습관 나눔도 많은 그런 팀들을 이제 지원하고 육성하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인식 개선이나 인식의 변화와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를 변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팀이 있을까요? 너무 많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두 팀이 이제 여기 함께 하고 계시고 이제 습관 나눔하고 처음에 좀 시작을 푸시 시작하셨어서 지금까지 이제 온 케이스고 지역에서 정말 그만두겠다고 울면서 이렇게 오신 걸 되게 설득하고 지원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었고 푸시 통해서 하신 분들이 벌써 한 480팀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반이 한 57% 오늘 계산해 보니까 57%가 지역에 계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물론 이제 의류 관련된 활동을 하신 건 아니지만 그분들도 이제 모이셔서 하면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역에서 그 자기의 활동을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과 공유한다고 이제 푸시팀이 한 50팀 모이면 처음에는 어색하다가 이제 얘기를 좀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본인 활동을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지지하고 응원 또는 그 본인의 활동을 지역에서 공감해 주시는 분이 주변에 없구나. 그러면 뭐 이런 20%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한 사업이라든지 서분이가 하신 사업 이런 곳에서 모이셔서 한 번씩 응원을 좀 받고 또는 위로를 받고 가셔서 저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비슷하게 협업을 하거나 그 계신 지역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제가 조금 뽑아온 건 있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좀 하실 수 있도록 뭐 좀 팀을 알려드린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알고 계시는 그 팀들을 같이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그런 분들이 아까 찾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팀들이 또 연결돼가지고 같이 하시거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전주에도 전주팀 프리데코라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연결을 시켜 드리고 싶은 이미 연결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팀들이 있어서 네,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큰 단체는 사실 이제 습관안정이 지원을 뭐 이름이 있는 그런 단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보고 아이디어가 있고 열정이 있는데 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 활동을 못 하시는 뭐 25%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좀 발굴을 해내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지역에 혼자 활동하고 계신 또 다른 분들하고 이제 연결되시면 네,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와, 너무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 하고 있는 올해 처음 해본 21% 클럽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 하셨던 분이 일손이 모자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간 같은 것도 모자라다는 이제 어디에서 이 파티를 열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네트워크를 좀 돌려가지고 이제 같이 구할 수 있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현님, 저희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21% 클럽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이제 여러 단체들 오래 하는 팀, 롱런 하는 팀들은 뭐가 그렇게 잘 해서 롱런을 하거나 우리가 또 주의해서 또 열심히 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감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 그럴 자격이나 그럴 이렇게 역량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수반 나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기업이니까 이제 파타고니아가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에 사업하는 목표는 우리나라의 환경 보호와 환경 운동이 더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의 사업의 목표라서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과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제 앞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힘을 보태고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아까 어떤 팀에서 이제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다 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예산을 보태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삼성동 코엑스 지하에 수선만을 전문으로 하는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의 넓이는 여기보다 좀 넓어요. 그 절반 정도는 오픈하는 매장이고 절반은 재봉틀만 6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커뮤니티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거기서 이런 수선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공간을 내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지만 서울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 저희의 그 매장의 운영 목표는 서울에서 가장 상업적인 공간에서 비상업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 매장에서 뭔가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돈이 아니고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시거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거기서 좀 파타고니아 소개나 저런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말씀도 직접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천군만마를 얻으시는 기분이니까.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연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저희 21% 클럽에 얘기해 주고 싶으신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교환 파티를 하고 나서 옷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행거 3개에다가 옷을 놔두고 어떻게 하면 순환을 시킬까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냥 워크인 하셔서 자기도 교환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를 가져와서 실제 교환해 가시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에 재밌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이걸 보고 나는 사실 옷을 사지 않고 집에 옷이 많지도 않아서 교환할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1대1로 옷이 교환되지 않아도 교환될 수 있는 많은 가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러면 언제 오셔서 한 걸음 가게 이렇게 바느질로 글씨 한번 써주세요. 그러니까 바느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반찬 같은 거 다음에 갖고 와주시면 그걸로 교환해도 돼요 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의생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속가능한 생활, 지속가능한 일상을 함께 만들 수 있을까를 이 의생활을 통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고요. 의생활의 종착지가 지속가능한 의생활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상, 지속가능한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선이나 이런 수리 워크숍을 하고 어떻게 그 다음을 연결을 지을까 고민할 때도 꼭 수리 수선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저희가 좀 재밌는 일화를 보여드리려고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무겁지만 즐거운 게 있습니다. 네. 저희 공간에서 이게 뭔지 많이들 아시죠? 티셔츠 얀이라고 뭔가 입기는 진짜 애매한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들을 이 티셔츠 실로 만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직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 명이 직조한 게 아니라요. 공간에 오시는 분들, 이 의류 교환 파티 프로그램에 참가하신 분들이 두세 줄씩 이렇게 직조를 해서 멋진 직조 매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좀 이따가 보시면은 함께 만든 손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넣어놓고 저희가 이제 책장에 이렇게 예쁘게 놔두고 여기다가 화분도 올려놓고 있고요. 여기 올려고 어제 저희가 이거 긴 걸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짧은 버전도 저희가 지난 의류교환 파티 때 해봤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공간에서 하실 수 있고 이런 티셔츠 얀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팔이 남는 거예요.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팔이 남아서 얘를 어떻게 하나 고민했었는데 저희가 본관에서 자전거 수리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워크숍 때 보니까는 이 수리하시는 분이 생긴 오일을 닦을 때 티셔츠를 잘라서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이 남은 짜투리 천을 자전거 수리하는 팀을 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순환시킬 수 있을지 여기 운영하시고 기획하시는 분들은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이런 지속 가능한 생활의 매개자이고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지역 생태계를 바꾸는 그 굉장히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여기저기 다른 팀들 아이디어 받으시고 본인 지역에서 다 재밌게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령님 마지막으로 또 수카하나님과 우리 그 시작하는 21% 클럽 이야기 저희한테 덕담이나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아름다운 가게 매니저 출신인데요. 한 10몇 년 전에 매니저를 했죠. 그 보고 되게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을 기부하고 그걸 팔아서 나누는 걸로 나눔을 한다. 저한테는 너무 새로워서 20대 때 매니저를 지원해서 했죠. 근데 이제 다시 입다는 그 판매가 아니라 교환이고 수리 수선이잖아요. 또 새로운 저는 혁신이다.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고 잘 될 곳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해드렸던 거고 그 파타고니아에서 지원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꼭 받으시길 바라고 제 생각에는 한 8팀 중에 내년에 풀시에 한 2팀 정도 제가 선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하시면 저희랑 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사이클 요즘에 또 수리 수선 많이 하는데 저희 풀꽃 팀에 풀시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러블 코리아 불러주시면 아마 전국 어디든 가실 거예요. 자전거 메고. 그래서 같이 한번 협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 장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도 이제 복지관 협회와 저희랑 좀 협업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만 해도 종합복지관이 뭐 한 100개 정도 있대요. 그거 말고도 복지관이 많은데 그분들도 요즘에 ESG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계세요. 사회복지사분들도. 그래서 이런 활동을 복지관 그 공간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요즘에 많이 공부만 하는 책만 빌리는 곳이 아닌 거죠. 환경 관련 활동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도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이 협업을 제안하시면 충분히 될 것 같고 교회에서 보통 바자회 많이 하잖아요.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이웃 도와주고 교회도 요즘에 환경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보다 안 쓰는 거 내놓고 필요하시면 갖고 가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나나 마켓이라고 만들었어요. 판매가 아니라 교환이자 바꿔 쓰고 나눠 쓰는 나를 위한 교환 장터 이런 거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제가 이제 하자 그래서 2번 했고 올해도 2번 할 겁니다. 이게 1,500명의 교인이 이제 의류를 갖고 오죠.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다시 입다해서 추구하는 사연을 쓰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절에 다니시거나 성당에 다니신다면 충분히 얘기하셔서 그 안에서도 하실 수 있다. 저도 이제 지켜보고 해보면서 혹시 할 곳이 없다 또는 좀 지지가 필요하다 하시면 뭐 도서관이나 복지관 그다음에 종교단체에 가셔서 한번 제안해 보셔도 그분들 충분히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하자 이렇게 하실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문화가 수리 수선 문화 그다음에 교환 문화가 이제 스며들고 있다. 이게 환경에도 이게 유행이 있거든요. 한번 텀블러 그다음에 자원순환 했다가 지금은 수리 수선 교환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다시 있다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지역에 계신 거고,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한다고 뭐 한 명이 왔다고 되겠어? 그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한번 보신 분들한테 이제 스며든다. 그래서 네트워킹 하시면 그게 점점 주변에 이제 스며들게 될 것 같다. 아마 다시 있다가 제일 많이 응원하시겠지만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확산해 나가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8팀 21% 클럽 내년 풀씩 다 넣는 거죠? 네. 넣어서 네, 잘 되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또 파타고니아와 함께 또 같이 21% 클럽 함께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2024년 21% 클럽 페스티벌은 이렇게 패널 토크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여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이렇게 많은 21% 클럽 한 몇십 팀 같이 모여가지고 여기보다 더 큰 공간을 빌려서 페스티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